욕을 하면 보통 미개한 사람, 못 배운 놈, 되먹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게 우리 사회 보통의 분위기인데요. 가끔은, 아니 좀 스페셜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욕만큼 좋은 무기도 없어요. 단 지켜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욕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욕을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해요. 혹시 살면서 욕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스스로도 욕을 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런 상황에 놓인 적이 없다라는 건 아주 올바르게만 살아오신 게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욕을 먹어봤거나 혹은 욕을 하고 싶은데 차마 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으셨다면 욕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님 중에 실내 금연임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를 몰래 피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어 번 정도 주의를 줬죠. 나이도 많아 보이고 술도 한 잔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3번 연속 반복하면서 계속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다시 꾹 참고 정중히 이야기하거나 조금은 어조를 높여서 이야기할 거예요. 또는 쉽진 않겠지만 물리적인 힘을 써서라도 내보낸다? 이 정도이겠죠. 그런데 욕을 한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진 않으세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법적인 부분도 생각해서 욕을 하더라도 해야 한다는 건데요. 다른 사람이 들리지 않게 귓속말로 한다거나 제3자가 없는 자리에서 하는 거죠. 아주 찰지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욕을 하면 방방 뛰는 손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이 한 잘못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어이없는 표정을 지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원래 그런 손님들이 약간 적반하장인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는 손님도 있어요. 아니 폭력을 행사하면 그냥 맞으면 돼요. 그 정도 배짱 없이 욕을 하면 안 되는 거기도 하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겪는데 귓속말 욕을 꼭 해야만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답답해 하는 건 오히려 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귓속말 욕을 할 때에도 협박성 그런 게 섞인 욕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죽인다느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느니 그런 거요. 이건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꽤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런 경우가 1년에 한 번 올까 말 거예요. 아니 5년,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참고 넘어가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이런 걸 참고 넘어갔다가 오히려 화병이 나거나 알 수 없는 스트레스성 호르몬의 증가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아요.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당연히 많겠죠. 그리고 무서운 세상에서 굳이 화를 돋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요. 하지만 참고만 사는 세상은 그리 달갑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특히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이에요. 오래전 제가 올린 영상들인데요. 폭력을 행사하거나 매장의 규율을 지독하게도 어기는 놈들, 그리고 가족에게 무리하게 굴었던 손님들은 죄다 본보기를 보여줬어요. 이유는 장사를 한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참고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런 놈들의 특징이 어디 한번 장사 잘 하나 두고 보자거든요. 욕을 하는 건 어쩌면 도덕성이 훼손되는 인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도 그리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일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귓속말 욕 대신 한 가지 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정말 참을 수 없을 때 꼭 사용을 하셨으면 하는데 이걸 악용하면 안 돼요. 괜히 뒤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일단 손님 중에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의 무례함이나 간접 폭력, 그러니까 언어 폭력이든 성희롱 발언이나 그냥 넘어가기 힘든 상황이 있다면 CCTV가 녹화되고 있는지 확인한 뒤에 CCTV를 등지고 가셔서 정중히 이야기를 하세요. 혹은 스마트폰을 저화질로 녹화를 눌러놓고 카메라 렌즈를 등지고 가서 정중히 말을 전하고 상대방이 따뜻한 그런 스킨십을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스킨십을 하는 순간 약간의 연기력을 섞으시면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정당화될 수 없는 방법임은 알아요. 이런 영상물들로 돈을 갈취한다거나 하는 건 잘못된 행동임이 분명하죠.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는 가정하에 아주 억울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증거물이에요. 이거는 혹은 실제 터치가 폭력으로 느껴졌다면 그건 당연히 법적으로 폭력으로 간주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증거물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증거물을 바탕으로 신고와 진술을 해야 돼요. 진짜 장사를 하다 보면 특이한 손님들이 많은데 계속 참고만 있다거나 괜한 매장에 회방을 놓을까 걱정이신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그게 무서워서 모든 진상 손놈들에게 굽신거리는 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에게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반대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저는 웬만하면 누구나
누군가가 뒤에서 제 차를 받거나 하면 그냥 보내줘요. 제 차가 뭐 비싼 차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상황이 범퍼가 찌그러지지 않고 기스도 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보험사 불러서 입원하고 보상금 타내시는 분들 많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걸로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배우자도 여러 번 후방 추돌을 당한 적이 있는데 웬만해서는 차와 몸에 이상이 없다면 그냥 마무리를 해요. 어쩌면 꽁돈 뭐 그런 걸 벌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까 진상 손님과의 대처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네, 스스로 떳떳하면 귓속말로 욕을 하든 폭력을 행사하는 진상 손님의 행동을 녹화하든 다 괜찮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손님에게 욕을 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진상은 맞지만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손님을 폭행죄로 고소하는 건 비도덕적이지 않냐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언어에도 폭력이 들어가면 폭행죄가 되고 때리지 않았더라도 제스처만 취했더라도 피해 당사자가 위화감을 느꼈다면 그건 폭력에 해당돼요. 그게 증거물로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판결되는 부분이 크고요. 진술로만 처벌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너무 손님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운영보다는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에는 이런 극약 처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전에 한번 고속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적이 있었는데 100km 속도 제한이 2차선에서 110km로 크루저 모드로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한 차량이 뒤에서 상향등을 계속 여러 번 껐다 켰다 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그러려니 하고 보냈을 텐데 너무 집요하게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기분이 상했죠. 그러다가 1차선으로 들어오길래 창문을 내려서 좀 쳐다봤더니 바로 욕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손가락 욕을 하고 차를 세워보라기에 차를 졸음 시트에 세웠어요. 저보다 나이가 젊은 친구였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어디서 다른 곳에서 화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걸 저한테 푸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보였어요. 그래서 서로 말싸움을 왕창 하고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죠. 끝까지 간다고 마음먹고 신고한 터라서 그가 행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폭력성이 짙은 부분들을 세밀하게 진술했더니 역시나 처벌을 받긴 받더라고요. 침을 저에게 뱉는 것조차 폭력으로 인정이 되었고요. 물론 사정을 보니까 좀 딱한 친구여서 마지막에는 사과를 받고 끝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저 억울해 있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이용하기 때문에 더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법이거든요.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중에는 특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시는데 손님에게, 손놈에게 당당히 이야기를 꼭 하세요. 좀 무서워 보여서 괜히 동네에 소문낼까봐, 그리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한두 번 이어야지 평생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심적으로 그게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뭐라 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병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장을 오랫동안 운영을 하려면 오히려 털고 가야 하는 사람들은 털고 가는 게 맞아요. 매장에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건 가해자의 입장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이고요. 엊그제 신동엽 씨가 나오는 실화 탐사대를 보다 보니까 전화로 매장에 항의하는 손님 때문에 기절하시는 사장님을 봤는데 조금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이 김밥을 2줄 배달시켜 먹었는데 아이들이 탈이 났다면서 이 보상금을 요구하는 그런 항의 전화였어요. 물론 당연히 사기꾼이었죠. 뉴스에도 여러 번 보도되었던 그런 사기꾼이에요. 법무팀에 연락해서 고발 조치한다, 손해배상할 준비를 하라느니, 앞으로 장사를 못할 거라느니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보통의 손님들은 절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아요. 이 보통의 손님들은 앞으로 장사 잘하나 두고 보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건 자영업자들을 자기 아래로 보고 하는 말이나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미 사회적으로 불만이 많은 그런 사람일 게 분명하고요. 이 정상적인 대화로 협의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이미 자영업자는 참고 살아야 된다. 장사하면 마음이 너그러워야 된다. 장사는 사람을 사는 비즈니스다. 다 좋은 말이긴 한데 상황에 따른 차이는 있지 않을까요? 제일 좋아하지 않는 말이 손님이 왕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 문구가 매장에 붙여져 있다면 지금 당장 떼세요. 손님은 절대 왕이 될 수 없어요. 진짜 손님을 왕으로 대접하려면 내가 이 돈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의 거금을 받고 왕으로 대접하세요. 모든 손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보다는 서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매장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롱런하는 길일 거예요. 혹여나 이 영상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끔하신 손놈들이 있다면 앞으로는 아무리 돈을 주고 사 먹더라도 기본 예의는 꼭 지켜줬으면 해요. 안 그러면 귓속말로 화를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건프로이 만들어 갈게요.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